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다크스토어의 등장과 소상공인의 대책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배달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다크스토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고자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크 스토어, 많은 분들이 좀 용어가 낯설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개념인가요? 자, 다크스토어란 물건을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배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의 배송 시스템은 주로 주문을 하면 최대 24시간 이내에 배송이 되거나 새벽 배송까지를 말하는데 다크스토어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빠르면 15분 이내, 최대 30분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크스토어라고 하는 이유는 불 꺼진 매장을 다크스토어라고 하는데 마치 불 꺼진 매장처럼 기존의 고객들이 매장을 볼 수가 없어서 다크스토어란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하고 15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어디에서 그럼 어떤 물품들을 배달을 해줍니까? 자, 위치는 대도시의 외진 곳에서 오토바이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곳이 생겼다고 하네요. 물품들의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형마트에 살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배달해 줍니다. 과자와 음료수는 물론 고기,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까지 마트에 있는 웬만한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대형 창고에 이 상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크스토어는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합니까? 우선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신들의 배달 기사를 활용을 해서 배달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따라서 기존의 대형마트 업체들이 자신들의 슈퍼나 편의점을 창고처럼 이용해서 배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다크스토어를 운영하게 되면 회사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비용이 기존의 마트나 슈퍼보다 훨씬 쌉니다. 다크스토어의 경우 좋은 곳에 목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싸거나 지가가 싼 건물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내부 인테리어나 주차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듭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염병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요즘 니즈에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다크스토어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다크스토어의 등장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대형마트나 매장들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물건을 배달해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의 배달업체들이 음식만을 배달하다가 모든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배달업체들이 기존의 음식점들을 고객 데이터를 독점을 해서 공유 주방을 통해 음식 시장을 독점하려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의 우려로 인해서 공유 주방이 막히자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다크스토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이런 다크스토어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독일의 고릴라스와 영국의 디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고릴라스는 10분 배송으로 유럽의 55개국에 진출을 했으며 영국의 디자는 더 나아가서 10분이 넘어 배송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배송비를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대도시에서 30분 안에 모든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유통대기업들이 사업을 진출한 반면에 외국의 경우 스타트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시작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다크스토어가 진출할 경우 손님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릴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또 매출이 또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될까요? 자, 이제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다크스토어가 생긴 곳에 편의점이나 슈퍼의 매출의 1~2% 정도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체 시장의 아주 일부분에 있지만 일단 진출한 상황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된다면 기존의 편의점이나 슈퍼마트를 본격적으로 다크스토어와
시작을 하게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 편의점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 대책이 필요한데요. 소상공인의 개별적인 대책과 사회적인 대책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개별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의 대책인가요? 일단 다크스토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크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생활 밀접형으로 과자와 음료수는 물론 고기,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 같이 회전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반면에 책이나 음반, 귀금속, 철물과 같이 찾지 않고 회전율이 낮은 제품은 판매를 하지 않죠. 따라서 창업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달 전문점과 같이 일을 해서 다른 소상공인들과 같이 고객 배달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찾는 그런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거보다는 거기서 할 수 없는 제품을 갖고 창업을 하거나 판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주변에 편의점에서 없는 제품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반대 얘기는 제가 생각을 했네요. 예. 그럼 사회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도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이유로 이런 서비스를 진출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소상공인 생존을 이유로 이런 식의 서비스 제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면 마트도 뭐 쉬는 날을 정해주고 그러잖아요.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만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려 공공배달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도 높고 소비자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단 시켜 같은데 지금 음식만 배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물건도 배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좀 확장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배달 플랫폼 1단 시켜하고 원주 플랫폼은 모범생들을 기존에 식당만 가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서점이나 문구점, 슈퍼까지 확장을 해서 가입을 시켜 배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음식만 배달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전시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만약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넣어 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다크스토어는 15분이지만 그 가까운 지역은 5분만 해도 배달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서비스를 더 많은 물건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장들이 너무 많아서 또 고객들이 주문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건이 자신의 있는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검색하게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크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책이나 음반, 각종 철물점에 파는 물건들의 경우 쉽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물건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지역의 매장도 살고 고객들도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새롭게 떠오른 다크스토어와 그에 걸맞는 또 소상공인 대책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크스토어란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물품 배달 서비스로 주문 후 30분 이내에 거의 모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의 배달앱과 대형마트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비스를 시작한 곳에서는 이미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시려면 다크스토어에 판매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다크스토어 서비스를 제약을 통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1단 시켜 같은 배달앱이 연결함으로써 더 큰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고객을 모두 위하는 사회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듣는 창업정보 다크스토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